경제공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 유럽의 군국주의 등장은 국제관계 급속한 긴장, 위기의 시대에 전혀 설득력이 없는 자유주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인들은 인간의 실존에 답을 줄 수 있는 무언가 변화의 시대에 목마르게 대안을 찾은 것입니다. 그 시대 미국인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로 칼 발트와 실존주의 철학자 주엘렌 키에르케고르였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미국인들에게 하나의 대안처럼 떠오른 것입니다. 칼 발트는 현대주의 자유주의의 공허함에 대한 답이었고,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는 미국인들이 직면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데니스 보스켈에 따르면 미국에서 신정통주의가 태동된 것은 구자유주의 운동으로부터였습니다. 구자유주의에서 출발한 신학적인 대안이 바로 칼 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기 다윈주의, 프로이드주의, 역사 비평주의와 고등 비평의 도전으로 미국 복음주의가 분열을 맞을 때 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세계관과 기독교 신앙을 외친 이들이 바로 현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졌고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을 수용했으며 인간의 발달에 대한 진화론의 입장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근본주의 도전이 극심할 때 1924년 어번선언과 1925년 스콥스 재판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유주의는 강력한 세력으로 오히려 반대 세력을 몰아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칼 발트가 체험한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의 참상과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직면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자유주의는 한낱 환영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현대주의 진영에 있으면서 현실에 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대주의에 깊이 실망한 미국 내 신학자들이 신정통주의에서 그 대안을 찾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선구자는 작가이자 대중집회 강사로 널리 알려진 라이놀드 니보였습니다. 현대주의 진영 쪽에 가까웠던 니보는 베델교회 담임을 13년 동안 맡으면서 시련과 비극의 시대, 자유주의가 도덕적인 감화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한 것입니다. 라이놀드 니보의 1927년 작품 문명의 종교를 요구하는가는 바로 그런 그의 고민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유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복음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를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근본주의 진영에 속한 학자가 아닌 니보의 자유주의 비판은 어떤 근본주의자들의 자유주의 비판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오벌린의 젊은 신학자 월터 홀턴과 자유감리교회 대변자 두루신학교의 신학자인 에드윈 루이스도 자유주의 비판의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헨리 듀센도 1931년 월 스모루지의 자유주의 기독교가 병들었다고 혹독하게 비판을 했고, 존 베넷, 윌hel름 포크, 헨리 코핀, 아더 맥키퍼, 이런 인물들도 자유주의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는 비평적이고 비판적인 논거를 발표합니다. 이들의 자유주의 비평은 그동안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강력한 현대주의 아성, 자유주의가 결코 미국에서 대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켜 준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1930년대 변화가 미국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경제공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 유럽의 군국주의 등장은 국제관계 급속한 긴장, 위기의 시대에 전혀 설득력이 없는 자유주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인들은 인간의 실존에 답을 줄 수 있는 무언가 변화의 시대에 목마르게 대안을 찾은 것입니다. 그 시대 미국인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로 칼 발트와 실존주의 철학자 주엘렌 키에르케고르였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미국인들에게 하나의 대안처럼 떠오른 것입니다. 칼 발트는 현대주의 자유주의의 공허함에 대한 답이었고,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는 미국인들이 직면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당시 미국의 시대적인 요구와도 맞물렸던 것입니다. 1939년 진보적인 신학지 크리스천 센츄리는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그들의 사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자전적인 논고로 피력하는 글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두가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자유주의가 대안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근본주의가 대안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본주의와 현대주의를 넘어서는 그 대안을 그들은 신정통주의에서 찾은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주류 기독교가 자유주의에서 신정통주의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르트 신학을 가리켜서 미국에서는 신정통주의, 변증법적 신학, 말씀의 신학, 그리고 위기신학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칼 바르트는 미국인들에게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신정통주의를 대변하는 두 인물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들이 리처드 니버와 라이놀드 니버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 바르트의 저술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28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르트의 대표작 로마서 주석이 소개되고 바르트에 대한 비평과 예찬의 글이 미국과 영국에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은 1930년대였습니다. 1918년 칼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출간하고 10년이 지난 1928년 더글라스 호턴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어서 바르트가 미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33년에 영국에서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 영어로 출간된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바르트의 책이 서서히 영국과 미국에 소개된 것입니다. 1930년대 접어들어서 바르트에 대한 비평서들도 역사에 등장합니다. 1930년 엘빈 저브의 칼 바르트의 신학 혹은 초월주의, 위렐름 포크의 칼 바르트 신기독교 예언자, 그리고 1932년 월터 로리의 위기신학에 대한 우리의 관심, 이것들은 미국 내에서 출간된 초기 대표적인 칼 바르트의 비판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 신정통주의 신학은 미국 신학계에 널리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칼 바르트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흐름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니버나 에드윈 루이스, 조지 리차드, 엘머 홀링하우젠 이런 인물들이 바르트를 예찬하기는 했지만 경계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신정통주의에 천착한 인물이 바로 라이놀드 니버와 리처드 니버 형제였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자유주의에서 신정통주의로 전환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32년 라이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가 출간되었고 2년 뒤 1934년 한 시대 종말에 대한 반성이 출간되었습니다. 그의 출간된 세 권의 저서 월터 홀튼의 실제론적인 신학, 그리고 에드윈 루이스의 기독교인의 선언, 그리고 조지 리차드의 근본주의와 현대주의를 넘어서 신론, 이것은 자유주의에서 신정통주의로의 전환을 알리는 구체적인 신호탄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신학의 전제들을 비판하면서 칼 바르트의 사상을 반영하는 주장들을 전개한 것입니다. 1935년에 간행된 라이놀드 니버의 기독교 윤리 해설, 리처드 니버와 비렐림 포크, 그리고 프란시스 밀러가 공동으로 집필한 세상에 대항하는 교회는 미국의 신정통주의를 대변하는 작품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30년대 신정통주의가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부상하였고 이후 20년 동안에 미국의 신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존 버넷, 폴 리만, 존 맥케이, 폴 미니어, 노르만 피텐커, 그리고 윌리엄 호던,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신정통주의 이 시대의 중요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도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놀드 니보와 그의 동생 리차드 니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보가 대중을 움직이는 마력을 지닌 신정통주의자였다면 리차드 니보는 예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신정통주의의 사상적인 신학적인 동력을 제공한 것입니다. 두 형제 중에 미국 안에서 신정통주의의 사상적인 주역은 역시 동생 리차드 니보였습니다. 데니스 보스컬은 리차드 니보의 등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의미 있게 아주 예리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종교적 사고와 현대 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사려 깊은 학자이며 통찰력 있었던 리차드 니보는 20세기 종교적 고전 몇 권을 우리에게 남겨놓았다. 이 작품들은 신정통주의 기본적 전제들을 부분적으로 남아 반영하고 있다. 세상에 대항하는 교회 외에도 그는 분파주의의 사회적 배경, 미국에서의 하나님 나라, 계시의 의미, 그리스도와 문화, 급진적인 유인신론과 서양 문화, 그리고 책임 있는 자아 등의 작품을 내었다. 무게 있는 책을 출간한 학자여 저술가였던 리차드 니보와 달리 라이놀드 니보는 저술도 활발하게 했지만 변론을 통해 신정통주의 이상을 구현해 나갔습니다. 그가 남긴 중요한 작품들로는 자연과 인간의 문명, 빛의 자녀들과 흑암의 자식들, 믿음과 역사, 그리고 미국사의 역설 등이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보의 저술 중에서 20세기 가장 중요한 논문으로 평가를 받는 작품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입니다. 20세기 고전으로 평가를 받는 작품이죠. 1939년 에딘버러 기포드 강연을 책으로 엮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 원죄, 그리고 은혜를 현대인의 사고에 맞게 너무도 적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